앞에 있던 영상 다들 보셨죠? 영상에 나온 도덕적 성찰을 실천한 사람 누구셨나요? 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시인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글을 썼던 시인인데요. 그는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해야 하는 자신을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워했대요. 창씨개명이란 한국인의 성씨를 일본인의 성씨로 바꾸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근데 일본에 유학을 간 이후로 계속 사카모토 기르동 막 이렇게 이름이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일본식으로. 자, 이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했던 수많은 행동들 중 하나였어요. 자,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 가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슬퍼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러다가 일본인들에게 밉보여서 결국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끌려갔죠. 심지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실험들을 당하다가 광복을 6개월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한글로 작품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그가 죽고 난 뒤에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회록, 서시, 십자가,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어머니, 봄 등 수많은 아름답고 슬픈 작품들을 남겼고, 그 작품들은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국어교과서에도 실려 있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한 번이라도 검색해서 딱 하나라도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오늘 선생님의 작은 바람입니다. 또 방금 영상처럼 최근에 나온 동주라는 영화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도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도덕적 성찰 실천하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의 삶에서 도덕적 성찰을 실천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교과서 54쪽을 펴주세요. 54쪽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질문이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차례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실천한 도덕적 성찰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5가지 도덕적 성찰의 실천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일주일간 실천해보기로 약속했죠. 우리가 배운 5가지 도덕적 성찰 실천 방법입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는 교과서 49쪽과 50쪽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성찰 일기 쓰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도덕적 성찰을 어떻게 실천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자, 일기를 쓰듯이 매일 잠들기 전에 20분 정도씩 책상에 앉아서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성찰 일기를 적었고요. 일기를 쓸 생각을 하며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하니까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덕적 성찰을 실천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자, 선생님이 어려웠던 점은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이 낯설고 쑥스러웠고요. 또 나의 하루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겨낸 방법은 꾸준히 성찰 일기를 쓰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또 하루 동안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 잊지 않도록 수첩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것처럼 교과서 54쪽에 여러분의 성찰 경험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적어주세요. 네, 다 적어보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과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55쪽을 봅시다.
성찰 연설문 쓰기 활동입니다. 자, 먼저 분홍색 네모안의 글을 읽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얀색 1, 2, 3번 질문에 대답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가 끝나셨으면 아래 교과서 아래에 있는 파란색 네모칸에 연설문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56쪽인데요. 56쪽의 활동은 위에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카네기의 습관이라는 글을 먼저 읽은 뒤에 카네기와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가운데에 있는 표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죠? 자, 그럼 55쪽과 56쪽 활동 모두 둘 다 하셔도 괜찮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둘 다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55쪽과 56쪽의 숙제는 각자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고 아래에 있는 마음 튼튼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함께 찾아봅시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도덕적 성찰이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이건 사실 오늘 수업 맨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했더라도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성찰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언행,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요. 꾸준한 성찰을 한다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모두 오늘 배운 도덕적 성찰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업 마지막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